로우님들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지난 22일 첫 방송부터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조선구마사가 결국 대형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조선구마사는 인간의 욕망을 이용해 조선을 집어삼키려는 악령과 백성을 지키기 위해 맞서는 인간들의 혈투를 그렸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악령은커녕 조선을 통째로 중국에게 바치는 거 아니냐는 차디찬 반응만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구마사는 1화부터 악령 쓰인 태종이 무고한 백성을 잔혹하게 학살했다는 내용이 담기면서 역사 왜곡 논란을 받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픽션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조선건국의 중요 인물인 태종을 두고 백성의 해를 가하는 임금으로 묘사한 것은 태종을 폄하한 거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나리오를 한국인이 썼다는 것이 더 소름 돋습니다. 실제로 태종은 정치적인 이유로 외척 세력, 공신, 이복 형제 등을 제거하긴 했지만 백성에게만큼은 매우 관대했다는 그 당시 평가가 있어 실존 인물인 태종이 현재 드라마에서 백성을 잔혹하게 학살하는 폭군으로 묘사되는 것은 태종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조선구마사의 역사 왜곡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극중 등장인물들이 방문한 기생집에는 중국 간식인 월병과 중국의 만두, 피단 등이 상위로 올라왔으며 내부도 중국풍의 장식품으로 가득했습니다. 조선을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에 뜬금없이 중국풍 장식에 중국 음식이 등장하니 이게 한국 드라마인지 아니면 중국 드라마인지 보면서도 내 눈을 의심했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겨우 2화를 방영했는데 이처럼 국민적인 관심을 받는 드라마가 과연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작진들은 명나라 국경에 가까운 지역이다 보니 중국인의 왕래가 잦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력을 가미하여 소품을 준비했다. 한양과 멀리 떨어진 변방에 있는 인물들의 위치를 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 어떠한 특별한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중국 자본이 투입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100% 국내 자본으로 제작된 드라마라며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자본 없이 100% 국내 자본으로 제작이 되었음에도 자체적으로 중국풍이 짙은 연출을 했다면 이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닐까요? 사실 조선구마사는 방송 이전부터 한국형 엑소시즘 판타지 사극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다는 것에 많은 분들이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첫 방송부터 국가적 자존심도 버린 듯 중국의 문화를 사극 속에 녹여내고 있어 수많은 시청자분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게다가 지난 3월 23일에는 조선구마사를 집필한 박계옥 작가를 비판하고 즉각 방영 중지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한 상태입니다. 현재 약 15만 명이 이 청원에 동의하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조선구마사를 쓴 박계옥 작가는 사실 이전 작품에서도 자신의 잘못된 사상을 드러내어 수많은 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 2월 14일 종영한 드라마 철인왕후에서는 극중 철종이 철인왕후와의 잠자리를 멀리하자 조선왕조실록 한낱 찌라시네 라고 답한 장면과 종묘제례악을 두고는 젊은 층들이 술게임을 하면서 자주 부르는 노래에 대입하여 언제까지 종묘제례악을 추계할 거냐 라고 말하는 장면 등 숱한 역사 왜곡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쯤 되면 이분의 국적이 의심스러워지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중국에게 이런 식의 빌미를 만들어줘서 꼬투리를 잡히면 안 된다고. 아니나 다를까 현재 중국 언론들은 신이 난 상태입니다. 뉴스의 대부분을 조선구마사 이야기로 채우고 있습니다. 조선구마사 감사합니다. 월병과 피단 그리고 만두의 기원은 중국이라는 사실을 한국에 알려주고 있어서 한국에서 드라마 방영 하루 만에 중국의 3가지 음식이 등장하자 멘탈 부서진 한국인들. 작가가 중국인일까? 한국 드라마 조선구마사의 월병이 등장하자 비난받고 있는 드라마. 현재 드라마, 예능, 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자 수많은 중국 기업들은 한국 미디어 분야에 손을 뻗기 시작하였고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박계옥 작가 또한 중국 콘텐츠 제작사 항저우 자핑픽처스 유한공사와 집필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친중 성향을 아낌없이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철인왕후 조선구마사에 이어 박계옥 작가가 차기작으로 준비하고 있는 작품에 안중근 의사의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6년 안중근 의사의 아명을 사용한 안흥칠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박계옥 작가가 저작권을 등록하였는데요. 안중근 의사는 최근에도 중국 웨이보에서 조선족으로 등록되어 있어 국내에서 큰 논란이 되었기에 이 안흥칠 이야기마저 친중 성향을 띠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영화와 드라마를 다루는 한 커뮤니티의 유저는 조선구마사가 현 사태를 수습하는 방법으로 5가지를 꼽았습니다. 중국하고 계약 손절하기, 작가가 한국산 능력 검정시험 1급 취득하고 인증하기 등의 진담 섞인 농담을 담은 글 마지막에는 주연 배우들 전부 라카이 코리아 한복 광고 무상 출연하기라는 글도 적혀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조선구마사와 아주 극명한 행보를 가고 있는 라카이 코리아는 한국의 여러 드라마가 중국에 섭렵당하고 있는 와중 홀로 고군분투로 중국에 맞서 싸우고 있는 곳입니다.
패션 브랜드인 라카이 코리아는 현재 중국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3월 1일 3일자를 맞이하여 연예인 전효성과 합작으로 뉴욕 타임스퀘어에 트래디셔널 코리안 클로즈 한복이라는 한복이 한국의 전통 의상이라는 것임을 알리는 5개 광고를 송출하였습니다. 이 광고를 송출한 목적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3일절을 잊지 말자는 뜻으로 태국 문양과 한복을 또 중국의 억지스러운 동북공정을 꼬집고자 유명 연예인 전효성을 내세워 한복이 한국의 것임을 알리기 위함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정확한 팩트는 무시한 채 자신들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이유 단 하나만으로 국내 언론의 관련 기사를 파가 한국인들을 조롱하고 또 우리의 숭고한 역사를 본인들 입맛대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또 전 세계를 고립시키고 있네. 이 멍청한 기업의 조속한 파산을 기원합니다. 요즘 따라 한국인들의 억지가 심해졌다라며 한국인들을 조롱하고 있으며 조선 말 일제강점기 당시 모유 수유를 위해 저고리를 짧게 내어 입은 탓에 가슴이 드러난 여성들의 사진을 올리며 성희롱까지 일삼고 있습니다. 정말 친절이가 납니다. 또한 중국 국제전략연구소 교수까지 나서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과 네티즌들로부터 주목을 받기 위해 역사적으로 예민한 요소를 사용하는 것은 중국인들에게 상처를 준다라고 발언해 라카이 코리아의 행보를 비판하는 기사만 중국 내에서만 수십 개가 보도되었습니다. 이렇게 라카이 코리아의 한복 광고는 점차 중국 내에서 큰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라카이 코리아는 동네 북처럼 여기저기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라카이 코리아는 큰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단순히 브랜드 자체를 비난하는 것이라면 무시하겠지만 우리의 숭고한 역사와 아름다운 문화까지 조롱하고 비난하는 행위를 일삼고 있는 중국인들을 상대로 동북공정을 멈추고 왜곡된 사실을 시정할 때까지 중국 측 무기한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중국은 14억의 인구를 지닌 탓에 전 세계 수많은 기업들에게 기회의 땅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대박나면 떼부자가 된다는 많은 사람들의 인식 때문에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들까지 중국에 진출하고 또 중국인들의 눈에 들기 위해 혈안인데요.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라카이 코리아는 거대한 중국 시장을 버리면서까지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지키기 위해 모든 방면에서 열심히 발로 뛰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행보에 대해서 라카이 코리아는 일일이 대응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일이라고 쿨하게 발언한 것에 대해 중국 네티즌들은 또 트집잡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라카이 코리아는 이번만이 처음이 아닙니다. 아시아 패션계에서 가장 큰 일본이라는 시장도 벌였는데요. 2019년 3월 1일 라카이 코리아는 독립운동가분들의 손때가 묻은 태극기 패치 신발을 출시하며 3.1절 독립운동가분들의 위대함에 대해 알렸습니다. 이에 대한 일본의 반발이 심해지자 일본은 239개 판매 국가 중 하나일 뿐이며 우린 그저 진실을 알릴 뿐입니다. 라는 답변으로 역시 쿨하게 일본의 패션 시장을 포기하며 답답했던 한국인들에게 사이다를 들이부어 주었습니다. 라카이 코리아는 현재 중국 측 반응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애견 한복까지 출시해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는 꽃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는 무궁화의 디테일과 함께 전통 한복의 고급스러움을 표현하여 사랑하는 반려동물과 함께 예쁜 한복을 맞춰 입을 수 있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한복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출시한 팔찌에는 한국적이면서 우리의 숭고한 역사까지 담겨 있는데요. 일제강점기 당시 독립의 염원과 의지를 담은 광복군 서명문 태극기와 6.25 당시 우리의 자유를 위해 병력을 지원해준 16개국에 대한 감사함을 담은 디자인, 그리고 물자 지원국 39개국의 국기까지 각인하여 잊어서는 안 될 우리의 역사를 팔찌에 담아내었습니다. 방송가와 광고나 제작을 지원했던 기업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국민적 반중 정서가 이렇게까지 큰 줄 몰랐다며 놀라고 있습니다. 조선구마사와 같이 중국 눈치 보며 방송하는 곳이 있고 한편으론 묵묵히 중국의 동북공정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라카이 코리아 같은 기업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부디 드라마 제작사에서 중국 자본 앞에 국가적인 자존심을 버리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